안녕하세요. 약속드렸던 입시 Q&A 가져왔습니다. 원래 한 10개 정도만 답해서 브이로그 뒤에 영상으로 짧게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하게 댓글이 거의 200개가량 달려서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입시 Q&A 하면 막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일까봐 따로 이런 류의 영상을 만드는 건 좀 피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뭐 위치 한약수 학생이나 아니면 특목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이었으니까 저도 제 입시 이야기가 왜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있어서 공급을 해보려 합니다. 이게 제 프로필이고요. 분야는 입시 질문, 학종, 논술, 예체능, 공부법으로 나눠봤고 타임라인도 설명창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편하게 선별적으로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 일단 입시 관련 질문 대답을 하겠습니다. 영어과에서 진로를 바꾼 이유, 이게 제일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창한 답을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전혀 없고 영어과 입시하면 아무래도 성적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영화 입시를 하다가 성적이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랑 주변 애들한테 성적이 좀 낮은 학생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 것 같았어요. 이런 강박 때문에 영어 입시랑 공부를 전혀 병행하지 못하고 계속 내신 공부, 수능 공부 쪽으로 쏠리기만 하는 저를 보고 그냥 일반 입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영어보다 철학이 더 하고 싶어진 것도 있어요. 또 내신 상위권인데 논술 쓴 이유. 저는 이제 논술을 당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택한 케이스인데 일단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좀 많은 편이었고 글을 쓴 경험은 그냥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쳐간 뭐 과외쌤, 입시학원 영어쌤,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그냥 모두가 저한테 논술을 권했어요. 사실 제가 1점대 초반이 아니니까 교과를 쓸 내신은 아니고 6학종을 써야 되는데 학종을 6개 쓸 바에는 논술을 하는 게 훨씬 승산이 있다고 그땐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처럼 좀 수학적인 두뇌가 떨어지고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최저 높은 논술을 쓰는 게 학종 로또보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학종은 뽑는 기준 같은 것도 다 미공개인데 논술은 아주 친절하게 역대 기출이랑 채점 기준까지 공개를 해주잖아요.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었고 모두가 논술을 권했고 나도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교과 쓸 내신이 안 됐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인문 논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이 합격하기 힘든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학원 활용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독학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신 학원에 정말 회의적인데 이유는 학원에 다니면서 유의미한 성적 향상을 이룬 학생을 본 적이 없고 상술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국어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어 학원은 정말 남들 다 다녀서 1년 정도를 다녔는데 학원을 끊은 다음에 역설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낭비돼서 공부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밥 먹으면 자습할 시간이 2-3시간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마저도 피곤하고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내 일정과 상태에 맞출 수 있어서 학습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히려 학원 진도를 그냥 입 벌리고 무지성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독학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한다. 수면 시간이 궁금합니다. 내신 기간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적게 잤고 고3 때는 6시간 이상 꼬박꼬박 잤어요. 내신은 적게 자서 내가 더 많이 외우면은 이득을 볼 수도 있는데 수능 공부는 얼마나 집중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독서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됐나요? 독서는 공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기본적인 피지컬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학습할 때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의 범주가 넓어져요. 공부 슬럼프 극복 방법. 아마 슬럼프가 아니라 그게 수면 부족일 가능성이 일단 휴대폰을 보는 건 쉬는 게 아니니까 휴대폰을 버리고 따뜻한 물로 좀 씻고 비타민을 드시고 10시간 정도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N수를 하고 있거나 뭐 고3이라 독학 재수학원에 장기간 갇혀있는 게 아닌 이상 번아웃이랑 슬럼프는 그렇게까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번아웃 호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일단 쉬어보세요. 멘탈 관리랑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자기 연민을 버리자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매일 그 말을 내뱉고 기록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연민을 버리자. 사실 공부를 하는 건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낄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짜증나는 거지 객관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 불행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1, 고2 때는 멘탈이 나갈 일이 딱히 없었어요. 고3 때는 이제 상반기까지
전까지는 괜찮은데 부모 이후부터 진짜 다 같이 정신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집단 광증, 집단 정신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그냥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답이에요. 계속 입으로 내뱉으세요. 다른 애들은 고3 힘들다는데 왜 난 안 힘들지? 사회성 개박살난 애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약간 흥분 메타로 갔는데 수능이 다가올수록 막 흥분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그래서 수능 전날에 진짜 막 약간 흥분하고 당일에도 하나도 안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 인성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열등감이랑 승부욕으로 했어요. 1학년 내신이 안 좋은데 정시로 트는 거 괜찮나요? 사실 내신을 못하는 사람이 정시로 튼다고 정시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그냥 못 받고 1학년이시면 내신 붙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 평균 막 4등급이라도 생기부 잘 채우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2학년, 3학년 때 1등급 중후반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최저 높은 학종으로 괜찮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내신은 노력하면 몇 달 만에 평균 4등급에서 1등급이 될 가능성, 여지가 있는데 수능은 2년을 더 줘도 평균 4등급에서 1등급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돌의 장점은 뭐 공부하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공부에 가속이 붙고 집중이 잘 된다. 단점, 양심을 팔아먹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비싸니까 거의 식사까지 따로 사면 달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반리형 독서실을 찾아서 꼭 거기로 가세요. 1학년, 2학년 진로 다른데 학종에서 불리한가요? 아, 전혀요. 그런 사람이 한 트럭입니다. 계획 세우는 법, 내신이나 수능이나 똑같은데 우선 내가 해야 할 모든 공부 항목들을 과목별로 다 쭉 씁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을 주별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일별로 나눠줍니다. 이때 일요일은 비웁니다. 왜냐면 일요일은 밀린 일을 해야 하니까. 진짜 이게 전부라 더 얹을 말이 없어요. 계획은 한 컴이나 굿노트에 세웠습니다. 장래 희망, 철학과 선택한 이유, 딱히 꿈으로 고정된 거는 이제 없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 철학과를 갔으니까 철학을 하려고, 그리고 해외에서 석박사를 해보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정말 그쪽으로 성공을 한다면 교수가 되는 게 이상적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그런 본성을 좀 타고나서 영상 관련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고 친구들이랑 이런 미디어 관련해서 창업이라 해야 되나?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크게 보면 전공 살려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오래 하고 싶고 거기에 겸업해서 영상 창작 관련된 직업을 함께 갖고 싶습니다. 최저 맞출 때 모든 과목 다 챙기셨나요? 저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모의고사 성적이 괜찮게 나와서 그냥 전 과목을 다 공부하다가 9월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보고 그냥 바로 그때부터 수학을 아예 버리고 국어, 영어, 사탐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약간 간을 보시다가 상황에 따라 취약 과목을 버리고 최저를 맞추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제가 수시 2장을 먼저 안정으로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시 카드가 있다면 최저 맞추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가장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떨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청심환 만큼 직방이 없고 전 상습적으로 마셨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독서 팁, 내신 기간 30일 전이 아닌 학교 아침 시간, 쉬는 시간에 많이 읽었고 고1, 고2 때는 시험 끝나고 한 1주 정도는 그냥 놀잖아요.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그때도 좀 읽고 학기 말에 수업 안 하고 약간 흐트러지는 그 시기에도 좀 읽고 이동 시간에 읽고 공부에 도움되라고 읽은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책 읽는 게 취미였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읽어왔습니다. 많이는 못 읽었고요. 고1, 고2시면 내신 기간 아닐 때 학교 자투리 시간에 읽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약간 뇌를 정화하고 공부하기 전에 좀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체력 관리, 제발 비타민을 드세요. 운동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저도 안 했으니까. 대신 비타민을 드세요. 임팩타민 A+, 고려온단 비타민 C, 아연, 오소몰, 이뮨, 그리고 물 많이 먹기. 전 진짜 너무너무 허약 체질에 면역력 스탯 마이너스 찍고 태어났고 진짜 맨날 감기 걸리고 두드러기 나고 염증 관련된 거 그냥 다 걸리고 공부할 때 아픈 거 참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비타민들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으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멀쩡하게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단 생기부를 채운 방식. 이게 제 생기부 예시인데 일단 나열식 생기부를 좀 피하려고 했어요. 대신 활동 동기, 구체적 활동 내용, 활동 후 느낀 점, 활동 후 심화 활동이나 연계 활동 이 순서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구체화된 진로 관심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 1학년 때는 인문학, 2학년 때는 철학, 3학년 때는 분석 철학으로 분야를 점점 좁혀갔습니다. 학종 팁! 일단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닥치는 대로 참여하시고 진로를 확실히 하고 깊은 관심을 마구 드러내시고 나를 사랑해서 세특에도 사랑을 퍼주시는 선생님을 최소 3분 이상 계시도록 미움받을 짓을 최대한 하지 말고 그리고
고1 때 컨설팅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지능이라는 게 생기는데 대부분 고1은 능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좋은 생기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학종 컨설팅은 그냥 받으실 거면 고1 때부터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안 받아서 고1 생기부가 그냥 거의 잡월드예요. 중고난방이라. 아무튼 그리고 학급회장 1, 2, 3학년 다 하시는 거 추천. 저는 3년 내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말마다 생기부 정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정말 머리를 조아리면서 선생님들께 별로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비세요. 이때 포인트는 수정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님들이 직접 세특 형식으로 다 줄여온 다음에 이걸 복붙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사실 학종은 진로 분야에 대해 깊게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 학종 2개밖에 안 써서 예체능에서 인문계열로 틀었는데 학종 어떻게 하셨나요? 전 이제 1학년 때 진로를 영화감독으로 설정해뒀지만 인문학 관련 활동을 폭넓게 해서 큰 상관이 없었고 1학년 때 진로는 영화감독, 2, 3학년 때 진로는 철학자로 기재가 돼 있는데 뭐 2학년 때 대충 영화감독을 지망하다가 감독의 사상적 깊이가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철학적 배움을 먼저 쌓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이 들어 철학을 지망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논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논술 공부법, 논술 준비 기간, 논술 팁. 사실 저는 논술을 고3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적은데 일단은 연대, 서강대, 성대, 이대 논술을 썼고 연대는 한 달 반 준비, 서강대는 일주일 준비, 성대는 준비 안 하고 받고 이대는 5일 준비했습니다. 일단 불안해서 대치동에 유명 논술학원을 하나 다녔어요. 이름 까도 되나? 로고스 논술학원을 다녔고 첨삭받고 뭐 리라이팅 하나도 안 하고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성실도로 논술에 임하다가 한 연논 열흘 전부터 논술을 본격적으로 자습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논술 공부법은 일단 논술 기출 PDF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유형을 분석해서 노트에 하나하나 씁니다. 그 다음 시간을 재면서 논술 기출을 내가 직접 풀어봅니다. 그리고 예시답안과 이 채점 기준을 보면서 답이 되는 문장 그리고 없으면 감점되는 핵심 키워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 논술에 이 단문장과 핵심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채점을 합니다. 답을 고치고 핵심어를 넣어서 더 쿨하게 다시 씁니다. 그러면 그 다시 쓴 답이 나만의 논술 답안이 되는데 이렇게 노트에 나만의 답안 그리고 학교 측 채점 기준이랑 예시답안을 붙이고 논술 노트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논술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틈날 때마다 계속 읽어줍니다. 이렇게 논술 연습할 때 그냥 타자로 치세요. 시간이 아까워요. 전 논술 공부 진짜 손으로 써서 해본 적이 아예 없는데 실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논술 팁 이것만 지켜도 진짜 3분의 2는 째끼는데 일단 수능 공부를 하자. 그래서 최저 높은 논술을 쓰자. 최저가 높은 논술은 중대, 이대, 고대, 성대 글로벌 경제학과 요 정도가 있는데 최저 높은 논술은 3분의 2 정도는 갈려나가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괄식으로 쓰자.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논술도 학교 유형별로 너무 달라서요. 뭐 성대, 중앙대, 외대 같은 학교는 오래 준비할수록 좋은 정형 논술 학교입니다. 반면 연대, 서강대, 이대 같은 학교는 오래 준비를 해도 개인이 가진 달란트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해도 붙는 사람이 많고 2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 일찍 시작하면 나쁠 건 없어요. 이대 논술 공부법. 이대 논술은 워낙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편인데 그만큼 정보도 적어서 제가 나름 이대 논술을 분석하며 얻어낸 결실을 공유합니다. 캡처하세요. 그리고 예체능 공부 놔도 영화과 합격할 수 있나요? 영화과 입시 오래 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내신 반영하는 곳이 많아서 내신 놓으면 손해니까 꼭 챙기라고 합니다. 한 3, 4등급만 돼도 손해는 안 본다네. 영화과 입시 팁 영상 입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대형 학원 가지 말고 소수 정예 학원을 가래요. 공부와 영화과 입시 병행 가능? 완전 상위권은 어렵지만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단 수학 공부에 대한 모든 질문들 제가 나대지 않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하겠다고 했잖아요. 수학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초반까지 예체능이었기 때문에 그냥 수학을 놨어요. 선행도 안 했어요. 고3 돼서야 정신을 좀 차리고 고2 겨울방학 3달 동안 빡세게 해서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리긴 했는데 그게 저의 수학에 대한 마지막 추억입니다. 거기서 더 발전을 못했고 애초에 수학을 한 시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적고 재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제 성적표 보면 다 이래요. 사실 과학, 수학 포기하고 과거 시험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아무튼 수학은 비범한 이과생분들의 컨텐츠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법 제가 나대지 않겠다 했으니까 잘하는 과목만 빨리 소개할게요. 일단 내신 국어, EBS 강의랑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필기를 한 곳에 단권화를 합니다.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 강조한 걸 필기를 합니다. 단권화된 걸 소리내서 입으로 10회독 최대한 많이 읽어줍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연극을 하세요. 혼자 판소리를 하시고 시험 2주 전에 평가 문제집 문제, 족보닷컴 문제를 풉니다. 시험 1주 전에는 학교 기출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신 국어, 독서, 강의 듣지 마시고 스스로 독서 지문 읽으면서 필기하시고 독서 지문 내용을 구조화를 하세요. 독서 지문 핵심 키워드를 빼서 포스트잇에 붙여두고 연상하면서 지문을 통째로 다 외워줍니다. 그리고 족보닷컴 문제를 풀고 시험 1주 전에 학교 기출 분석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내신 4탐, 학교 기출 분석 먼저 하세요. 우리 학교가 지엽 암기형인지 수능형인지 변별을 전능하게 하는지 고능하게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강을 쭉 들으세요. 그리고 암기니까 교과서 10회독을 하고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눈으로 읽으면 다 놓치니까 회독할 때 모든 텍스트를 다 읽으세요. 페이지 수까지 읽고 지엽까지 전부 다 읽으세요. 인강 교재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한 내용, 문제집이나 기출에 나온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다 교과서 하나에 옮겨 써서 단권화를 하세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조그만 사진, 자료, 지도, 뭐 사상가 이름, 저서 아이패드로 스캔해서 빈칸 뚫고 이름 같은 거 다 싹 다 외우세요. 서술형 대비해야 되니까. 문제집은 완자랑 1등급 만들기 추천, 수능형 학교면 맛없통, 내신 영어, 좌본문 우해석을 다운받고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 보면서 필기를 옮겨 쓰고 그리고 구조화를 직접 해줍니다. 그런 다음 구조화를 암기하고 한국어 해석을 암기하고 변형 문제를 오지게 풀면서 핵심을 암기하고 작년 기출 토대로 학교에서 나올 법한 지엽을 통암기해서 단답형이랑 서술형 대비를 합니다. 수능 국어는 말할 게 너무 많긴 한데 비문학 독해는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게 공부법의 전부인데요. 노자는 도가 사물들 간의 관계가 생기게 하는 원리로 이해를 했구나. 최고의 원리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존재했겠네. 앞에서 핵심 내용이 도가 먼저 존재한다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사상가는 도가 나중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겠네. 알고 보니까 맞네. 노자는 사전적, 장자는 사후적이구나. 노자는 도를 관계 생기게 하는 원리로 봤는데 장자는 도를 관계 결과로 생각하네. 역시 이런 것도 사전적, 사후적에 해당하네.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사고해서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받아먹는 게 사실 독서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국어 컨텐츠, 사실 푼 건 엄청 많은데 추천할 건 별로 없어요. 공통은 피렘 생각의 전개, 독서 문학, 1권, 2권. 진짜 피렘은 그냥 생각의 전개는 이 지구에 있는 수능 국어 컨텐츠 중에 최고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피렘 7개년 기출문제집, 2간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은 너무 쉬웠고 강기본 독서 3등급 이하면 추천하는데 2등급부터는 굳이? 그리고 리트 선별집 문학만. EBS는 엄선경 선생님 최고의 강의고요. 선택 과목은 유대종쌤 언매총론, 전영태쌤 클리어랑 문법 엔제, 그리고 상상사에서 나온 언매 모의고사 20회. 수능 영어는 그냥 션티를 숭배하시면 됩니다. 션티만 믿으면 되고 주변에 션티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추천 컨텐츠는 키스 가이드북, 키스 로직, 키스 에센스. 수능 4탐, 쌍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개념 강의를 듣든 1년 동안 개념 강의를 3번 듣는 거예요. 최소 2번.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전혀 아니고 겨울방학에 한 번, 육모 직후에 한 번, 육모와 수능 사이에 한 번 더 총 3번을 들으세요. 윤사는 사설을 안 해도 되니까 개념 강의를 3번 듣고 선지와 수특, 수 안에 있는 모든 개념과 선지 지문을 암기하세요. 생류는 그냥 현자의 도를 숭배하시면 됩니다. 메가스터디에서 파는 현자의 돌 시리즈 쭉 풀거리 다시거나 아니면 실전 개념서, 6평 분석서, 9평 분석서, 평가원 기출 문제집, 현자의 돌 모의고사 시즌 1, 2 이 정도만 하세요. 촬영을 오래 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입시 Q&A가 끝났고 저는 이 영상으로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고3이신 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연민 없이 매일매일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공부 궤도에 진입해서 별로 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데 성적은 또 오르고 약간 재미를 그 속에서 발견하는 본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능까지 문제없이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